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자, 중요한 소식이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프타에 대한 부분은 좀 협상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은 또 PMI 데이라고 불릴 만큼 지표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의 전략,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10월 첫날 그리고 월요일장인데요. 역시 4분기의 시작을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의 협상에 드디어 타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전 세계 증시와 또 외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나프타 관련 소식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슈들이 또 외신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와 함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 끌어왔었던 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협상 타결 소식,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 중요한 장인데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껴서 오늘 1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석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추석 잘 보내셨죠? 그러게요. 네, 잘 보냈죠. 잘 보냈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좋은 기운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많이들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월요일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이제 30분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각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도 강하게 고점 높여갑니다. 2,93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6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난 9월 21일 날 최고치가 2,947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다시 고점을 노려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 오늘의 최고가는 7,725.50포인트까지 기록한 시점이죠. 현재는 0.67%의 상승세인 7,718.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1.16800달러인 0.07%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지수를 제외한 다른 상품군들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 역시나 1200달러가 깨진 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1193.2달러 선으로 0.2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지수와 함께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오일입니다. 일단 뭐 지난 거래일에 73.73달러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에서는 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73달러 초반대는 지켜갑니다. 73.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73달러 초반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조 구매자 지수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59.8로 예상치보단 좀 하회한 상황으로 나온 상황인데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뭐 개장 전부터 나프타 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들이 분주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장시간 끌어왔었던 이 타결 소식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그동안의 외신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단연 이슈는 바로 나프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 개정안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네, 극적으로 이 주말 동안에 타결을 이루면서 오늘 월요일장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를 대체할 무역협정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USMCA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다시피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라고 해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새로운 나프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캐나다에 대한 상당한 낙농 제품의 수출 기회가 열렸다고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낙농 제품들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었죠. 이 부분을 좀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뜻대로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 중에 하나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나프타의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그닥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미지수가 남아있고 또 중국에 대한 대강경 기조를 더욱더 강하게 내세울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나프타 재협상에 최종 합의를 했지만 무역 분쟁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걱정거리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이익을 살펴야 한다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미중 무역 상황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에 미국 이익의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이런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를 지금 잃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익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10월 1일 4분기 첫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9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신규 고용 기대치 18만 5천 명인데요. 이 실업률 3.8%로 지난 8월 3.9%보다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 늘어서 전달에 0.37% 증가보다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이렇게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다면 미국 경제 이런 성장세에 더욱더 기대로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채금리 상승할 수 있지만 이 최근 증시는 금리 상승을 오히려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완만한 금리 상승이 은행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무역전쟁의 긴장 속에 향후 경기 둔화를 좀 우려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시장에 이번 주에 주시할 만한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3분기 성적 역시나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도 9분기 연속 상승했고요. 또 S&P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 다우 모두 지금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가 중간선거 11월 달 초 이후 6일이죠.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 3분기 지금 강세 탓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증시가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적절한 바구니에 담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수를 한다면 파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헨리 포드와 빌 게이츠도 분산 투자를 한 전례가 없다라고 로저스는 강조를 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무역 전쟁이 이루어졌던 경우는 없었다라면서 좀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10년 동안 상승하는 등 사상 최장 지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20년, 30년 계속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건전한 회의주의를 상실해서 우려된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실러 교수는 기업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건전한 의구심이 사라졌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의 낙관론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추세와 달리 과거 기업 실적의 성장세와 또 주가 상승률이 부합하지 않았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리석은 닷컴 버블의 재현을 하기 직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이런 강한 지수 상승세에 결국 다 거품이다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편 증시와 함께 강달러도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불안 상태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지금 유럽 중앙은행 이사는 자산 매입을 감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진적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미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고 연말 종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우리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방대한 통화 완화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노딜 브렉시트 결과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또 질서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지금 유로 집행위원은요, 이탈리아 부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닥 큰 위험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배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사태에 대해서 특히 유럽 시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혼란 속에 이탈리아 금융시장은요, 이 트레이더들이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이탈리아 금융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신용평가사의 반응에 따라서 또 재정 적자 확대 방안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 부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 가치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이유는요,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슈는요, 이탈리아 상황이 유럽과 또 유럽 중앙은행 또 유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화는요, 달러 대비 11개월 내 지금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국경일로 지금 휴장을 하는 상황이고 홍콩 증시도 오늘 휴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쪽이 아시아 쪽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프타 협상 관련해서 그 밖에 유로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손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개정안 극적 타결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이란 제재를 앞두고 10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면서 73달러 중반대 가격을 넘어가는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개장 소식도 상승 출발을 했고 극적인 타결에 일단 탄력성을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지수인데요. 자, S&P와 나스닥 모두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더욱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매수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텐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관망이에요. 마스터님, 지금 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망을 들어주셨다.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는 네. 게 중요하겠죠. 우선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종목들 대부분 비슷하고요. 우선은 상방 제약이 걸린 상태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추가적인 매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7714 지수. 그러니까 얘네들 시작할 때 이 구간에 있었거든요. 우선은 제가 얘네들 분봉상에서 분석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봉상에서의 그림도 그렇고요. 분봉상의 그림 우상향 추세 상단부를 건드리고 계속 걔네들 돌파를 시도를 하죠. 근데 요즘 장들이 대부분 원웨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가나 고가에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상방 제약을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상방 제약을 갖고 있다는 건 고가를 높이면 전고가를 약간 깨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714 지수, 그 다음에 오늘 7686 지수까지 전체 부합을 뛸 수 있는 그림으로 얘네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믿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봉상에서나 일봉상의 추세 상단부를 쫓아갈 이유는 절대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이슈가 터지는 상태에서 바로 돌파 안착을 해서 가는 애들이 추세지, 보통 아래 구간에서 이슈가 터졌다 해서 얘네들을 단방에 한 번에 넘어가는 그림들은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틱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틱, 분 이렇게 상방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은 우선은 매수를 쫓아가는 걸 배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저희처럼 제 기법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얘네들 무조건 올라올 때 매도를 치고 최소한 손절로 얘네들 눌리면서 익지를 잡고 그냥 끌고 가겠죠, 얘네들을. 근데 개인들은 대응을 잘 안 하시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별 수 없습니다. 되돌림을 전고가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걔네들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세요. 고가에서 고가를 높여놓고 고가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가요. 근데 다시 밀리니까 얘네들이 밀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갈 땐 다시 이 자리를 막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매수애들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익절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눌린 그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약간씩 눌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확률 높은 건 오늘 전반적으로 고가 상방 제약의 아래 구간 지지력까지 전체 부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선반영 된 데다가 우리가 이랬었죠. 우리가 리딩할 때 이 구간들은 크루드 오일은 계속 시도하고 고점에서 눌림을 주는 경우인데 얘네들은 뚫었다고 확정을 갖고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수는 매수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S&P,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추석 전에 매수 홀딩, 그 다음에 어제 매도 한 번,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매수, 이렇게 공략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매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매수를 인정하는데 그 틀 안에서 노는 애들을 우선 인정하고 본다는 거죠. 물론 돌파는 했습니다. 돌파는 했고, 얘네들을 지키고 있는 그림은 얘는 크루드 오일하고 지금 그림이 똑같아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크루드 오일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단부 제약이 생성이 돼 있어서 고가나 저가를 크게 낮추거나 높이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위아래 확산 싸움을 하면 가장 현명한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통 그림들이 다 그렇습니다. 추세를 내고 있는데 걔네들을 끌고 가지 못하겠다. 그럼 과거 차트들을 좀 보세요. 고가를 높인 아이들이 고가를 지지하고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막고 보는 애들은 항상 고가를 다시 낮추는 그림이 나오고요. 얘네들 고가 위를 넘어가면 다시 고가를 낮추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를 완벽하게 자신있게 툭툭툭 계속 물량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좋은 자리 기다렸다가 매수 배팅하고 좋은 자리 기다렸다가 매수 배팅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전략들은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는 애들이고,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는 애들은 신고가를 높였을 때 걔네들을 끌고 내려와서 전고가를 깨기 시작하면 걔네들의 익절을 잡고 수익 구간 안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눌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네들 전략은 항상 제가 리딩할 때 위아래 확산 전략을 세워서 그냥 싸워라. 어중간하게 고가 막는다고 중간에서 뭐 매도를 치거나 지지를 번다고 중간에서 매수를 잡지 말고 얘네들은 보합권에서 가장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서 싸우고 걔네들 수익을 담보로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서 분위기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지금 똑같은 분위기라고 봅니다. 시황이나 이벤트는 터졌으나 상단부 제약을 뚫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부가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얘네들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다시 아래 구간까지 충분히 출렁거려서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보합 구간의 상승을 노리는 채널 상단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연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추세를 계속 지키고 싸우고 있죠. 완전 크루드 오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추세를 깨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매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도 보고 그 다음에 얘가 뚫어서 고가 행진을 할 거라고 가정을 두고 얘네들은 뚫은 애들이기 때문에 매도 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단부 제약에서의 되돌림을 기다려서 좀 더 보신 게 낫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에 익절 잡고 따라잡는 그런 그림 좋고, 완벽하게 지금 크루드오일하고 그림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추세 상단부가 있으면 걔네들 신고가에서 되돌림, 그 다음에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그 다음에 고가를 높인다 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고가를 높인 아이들이 걔를 지속적으로 유지 못하는 아이들 있죠. 고가를 높였는데 유지 못하고 빠졌다가 다시 고가 높이고 또 고가 높이는데 정고가를 지지 못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떤 저항점에 의해서 상단부 제약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채널로 인지를 하셔서 강한 애들은 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약한 애들은 중심을 해치는 애들로 상단부나 하단부 관점에서 기다렸다 노리는 게 짧은 손절에 큰 수익을 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합 혼조세에서 매도매매 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걸 유념해 두고 싸우신다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워낙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도 매수 쪽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상단 제약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도 좀 짧게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재 구간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단부에서는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의 폭에 대한 부분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서 진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상향하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S&P는 2,940포인트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7,720포인트까지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수 관련해서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박나영 캐스터 지수에 대한 소식, 외신 소식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의 단연 이슈는 나프타입니다. 오늘 나프타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S&P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개월 동안의 우려가 완화되었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역 협상은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트럼프 정부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지금 나프타 협상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미중 무역 협상의 스태핑 스톤, 그러니까 초석, 또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프타 협상 타결로 증시가 아무래도 당연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도 2013년 말 이래 최고치 기록을 하면서 이 3분기보다 7%나 지금 상승을 한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시작이죠. 미국과 캐나다 협상 소식에 지금 긍정적인 탄력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이슈에는 이제 9월 고용 지표, 그리고 연준 의장들의 발언 등이 앞두고 있다라고 CNBC를 비롯해서 마켓워치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장 소식 때 전달을 드렸을 때보다 조금씩 상보가 좀 나온 상황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또 캐나다가 함께 이룬 나프타 협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좀 10가지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해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분이 좀 이슈였죠. 역내 부품 비율 62.5%도 사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75%로 올라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소 $16 근로자들에게 생산 비중이 최소 5분의 2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또 굉장히 민감해한 만큼 이 부분도 이렇게 협상을 받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근로 기준도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멕시코의 강성 노조를 만들고 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일몰 조항이라고 해서 지금 갱신이나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16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6년마다 회의를 갔는데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5년을 주장했는데 1년이 더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환율도 이제 환율 약화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농 분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접근성이 더 확대됐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퀘벡주는 선거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지금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 역할이 크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낼 수 있는 소송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좀 축소됐다는 거. 그 다음에 관세 부분도요. 반덤핑 분쟁 해결위원회 유지하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폐기하기로 한 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캐나다와는 최종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철강과 알루미늄은 좀 별도 협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프타 명칭을 나프타가 아니라 사실 94년부터 이 명칭을 썼는데 이제 USMCA, 그래서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해서 이렇게 바뀌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것은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새로운 이런 나프타 협상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미중 무역 관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타겟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이고요. 또 지금 또 한편 이제 한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나프타보다 더욱더 복잡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더 지속될 수 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모두가 무역전쟁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호황세에 지금 중국이 맞서는 것은 중국에게 좋지 않다. 매우 불리할 것이다라고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everybody's worried 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소식에도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가 이 주가 조작 혐의로 SEC에 지금 피소가 되면서 하락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조기 진화가 됐습니다. 갈등이 좀 해결되면서 주가가 이제 벌금을 좀 납부하기로 하고요. 또 지금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사 소식인데요. 지금 1년 만에 CEO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장 전 11% 지금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장주들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좀 주요 소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G 주가가 올해 들어서 무려 35%나 지금 하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대표 교체라는 쇼킹한 방법을 통해서 좀 이제 주가 상승을 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매티스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이 부분을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과는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지금 10월 중에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미국과의 연례 외교 안보 대화를 취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미국 장관이 이제 중국군의 고위 인사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특히나 또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로 밀당을 했다라는 발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비핵화 관련 성과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런 발언을 내놨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만 지금 따돌림을 시키고 모든 국가를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수 관련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프타 관련돼서 구체적인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좀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중국 쪽의 소식과 함께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EO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국내 증시에 대한 선물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끝자리 8786님의 질문입니다. 마선님, 내일 국내 선물도 매수 진입으로 해도 무관할까요? 라고 국내 선물도 역시나 매수로 봐도 좋을지 질문 주셨는데 자, 오늘 국내 선물 지수 먼저 확인하고 마스터님에게 질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국내 선물은요, 301.05에 마무리가 됩니다. 약보한 마감인데, 오늘 뭐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뭐 매도 물량도 나오고, 기관 쪽에서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여기서 다시 매수로 봐도 좋을지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지금 300 지수가 넘어간 상황인데, 계속 매수로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추석 전에 매수 롬포를 잡았었고요. 얘네들이 이제 돌파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한번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얘네들 매수, 그 다음에 얘네들 매도로 300지수 지지력에 오늘 다시 매수, 그 다음에 301.80에 정리,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림들이 뭐 세지가 않아서 그냥 정리를 하시라, 얘네들 부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야간장에서는 약간 좀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지지력이 좀 강했었는데, 근데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봉상에서 이제 가능성, 우선은 저희도 300지수를 맞고 얘네들 계속 배팅 들어가는 걸 계속 보려고 하는 거고, 물론 내일 움직임을 보고 또 다시 대의매매로 전략을 세우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들은 우선 얘네들 배팅에서 돌파하는 걸 볼 때는 저희가 309지수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가정을 두고 싸우겠다고 확정을 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눌린 구간이 우선은 295지수, 그 다음에 298지수, 거기를 돌파한 거라서 우선은 처음에 온 애들을 300지수에서 우리가 맞고 매수에 매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력에서 매수 받아서 지금 보합권에 있죠. 당연히 눌림에서 매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단 내일 아침에 추가적인 눌림을 좀 더 고려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나, 거의 70%의 확률로 이미
어제 뭐 이렇게 지지가 됐다고 보고 배팅 들어간 거기 때문에 눌림 매수 위로 전략적으로 보고 길게도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포지션이 워낙 또 길게 매수 쪽으로 보셨다라는 그런 분석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최고가를 기록을 했기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공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금하셨을 텐데 손재 마스터님의 진단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마스터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지수와 오일에 대한 차트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힌트가 나온 상황인데 자, 지금도 73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입니다. 73.54달러로 중반대 라인 지켜가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이에요? 자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로는 11시 33분이 이 시각에 현재 자리로는 네. 또 뭐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자, 아까 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제 고가에서 계속 눌림 잠깐 주고 이제 혼조세를 띄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전략이 이제 저희가 원래는 얘네들 돌파 못한 걸로 매도를 쳤었어요. 추석 전에. 계속 수익을 줘도 우리가 익절을 안 하고 추가적인 그림을 한 20-30개를 더 보자 계속 얘네들을 이거 목표로 매도를 쳤었거든요. 근데 얘를 계속 안 쳐서 계속 중간에 정리하고 나머지 애들 다시 고가에서 눌러서 또 중간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전일 거래일 때까지 우리가 추석에 계속 보합이어서 우리가 얘네들 보합에 90을 넘어간 애들에서 90을 깨야지 매도다. 그리고 30을 안착을 하면 미장부터 다시 그러니까 40,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매수다. 그래서 얘네들 보합에 미장에서의 73.50 위부터 매도를 쳐서 얘 눌림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전략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얘네들 우선은 상단부 제약을 80을 못 넘어가고 유럽장에 20 매물대, 그 다음에 아래 60대, 그래서 총 100개를 갖고 있을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유로하고 단타를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오기 전에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고 40 위에다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 위부터는 건드릴 수 있는데 우선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싸우는지 좀 보자. 단 지금 요즘 그림들이 계속 이런 그림들입니다. 아시아 유럽장에 지지했던 애들 이 구간들을 약간 낮췄다가 미장 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똑같은 그림들이었죠. 얘네들 저항들이 있어서 오늘 깬 애들을 약간 돌파했다가 오늘 좀 출렁거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방송 막 오기 전에 1분 전에 얘네들 한번 맞고는 싸우는 건 괜찮다. 대신 오늘 전략은 이랬거든요. 얘네들을 맞고 매도를 치다가 얘네들이 익절이 돼버리면 걔네들은 74.50 위에서 대기를 한다. 그래서 74.70까지 맞고 걔네들 그냥 되돌림 보자. 신고가 되돌림을. 그래서 우리가 추석 전부터도 계속 얘네들이 매수가 강한데 우리가 매수 쫓아가기가 무섭기 때문에 신고가에서만 되돌림 본다. 그래서 중간에 처음 배팅이 잘못돼서 1, 20개를 버리게 되면 걔네들은 다시 위에서 눌러서 50개에서 100개를 먹고 또 눌러서 50개, 100개 먹고 50개, 100개를 먹는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그림들이죠. 고가를 높인 애들은 다시 전고가를 깨고 내려오고요. 고가를 높인 애들은 계속 전고가 아래를 수익을 주는 패턴으로 그냥 상방 제약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좀 예를 봐볼게요. 아까 추세를 지키고 있던 나스닥하고 S&P 그림처럼 추세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항을 뚫어서 안착을 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인데 딱 보자면 이 그림이죠. 단기 저항을 얘를 두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 그림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나스닥도 이렇게 넘어가서 위에서 싸우고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눌림을 계속 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체크를 못 해드린 게 이제 그림이 만들어 가면서 이제 95, 20 두 자리 저항으로 얘네들 보합 구간 중심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좀 말하기 민망한데 오기 전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아래를
해치고 올라갔을 때는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싸운 애들이었죠. 그래서 얘네들 위에를 시도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은 보합 구간, 중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합니다. 뭐 전반적인 큰 흐름들 오늘 매도 쪽으로 빠질 수 있다면 한 60대까지는 자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6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우선은 70에 손절을 잡고 배팅에 들어가는데 벌써 손절 라인이 3, 40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애초 전략대로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그냥 일봉상에서 추세 지지력들을 보고 그냥 오늘 빠지지 못하고 얘네들이 버틴다. 그럼 추세 상단부를 노리고 배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추세 상단부는 두 가지 그림입니다. 채널 상단부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항받는 추세 상단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빠져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 상당히 부담이 되죠. 매수를 인정하고 매수가 무서운 사람들이 매도를 누르는 싸움이 될 거니까. 그럼 물론 매수자분들은 뭐 10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서 손절을 잡고 다시 50대 오면 60 지지력에서 다시 배팅 들어가는 두 자리 싸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힘들이 없고 그 다음에 아직 미장 초반에는 계속적으로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합 구간에서 하단부로 오늘 약간 더 낮춰서 얘네들 추세 저항에서 혼조세를 뛸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수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런 그림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매수를 많이 주거나 매도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급등을 할 때 좀 더 매수를 많이 줘서 자리값을 옮겨 놓는 거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일 50틱에서 100틱 이상의 매도를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에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보조 혼조세를 띈 구간에서 130개에서 150개가 올라오면 되돌림을 보고 2, 30개 익제를 잡고 추가적인 7, 80개를 추가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굉장히 세우는 거고요. 오늘은 매수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막혀버렸죠. 네. 그럼 얘네들 또 나스닥 그림하고 똑같죠. 아까 상당부 제약을 갖고 있는 그림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뚫은 걸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똑같죠. 아까 상단부 제약에서 계속 눌림을 주죠. 걔네들이 작게 움직인 것 같아도 이걸 한 번, 두 번 하면 그냥 한 계약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미 눌린 구간도 7, 80만 원 주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고 싶다 하더라도 아래 하단부 지지력, 그 다음에 매도를 치고 싶다 상단부 저항을 보시고 항상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버리지 못합니다. 얘네들 손절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중간하게 버리면 후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꼭 세우시라. 아까도 뭐 우리 그 같이 하신 분이 중간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넘어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도 우상방 제약에서 쫓아가는 거 없다. 그래서 얘네는 매수를 잡아야지 꼭 가는 게 아니라 매도의 손절이나 그 다음에 매수의 차익이 나와도 차트가 반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지금 뭘 먹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시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보합권 들어왔잖아요. 유럽장의 보합권. 네. 그래서 우선 좀 관망을 하시고 오히려 신고가나 신저가에서의 되돌림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이란발 이슈가 11월 달에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선은 밀려도 크게 급락이 없을 거다 해서 얘네들은 지지력만 나오면 계속 배팅이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약간 추세가 무너지더라도 걔네들이 힘이 없으면 다시 다 되돌리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신저가에서 시작을 하셔서 익제를 잡고 끌고 가시고 손절을 짧게 보는 전략들을 세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가나 고가를 막고 분할을 하거나 싸우는 그림은 좀 배제하시고 그렇게 싸우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림이다. 단지 우리의 욕심이 문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73.52달러 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일에 대한 매수적인 힘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합권 딱 73.56달러입니다. 자, 신고가에서 좀 밀리거나 신저가에서 좀 올리는 그런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좀 유효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그림이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커플링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마스터님? 네, 우선은 네. 뭐 달러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고요. 달러가 그다음에 지금 94.74네요. 네. 네. 그래서 완벽하게 받는 것보다 걔네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추세를 내지 않으면 그냥 펀더멘탈 측면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그림에서 그림을 완벽하게 다 주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73.40대부터 74달러까지 크루드 오일은 부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가 보통 미장에서 요즘 그림들이 많이 생성이 되죠. 근데 사실 새벽장은 대다수가 잠을 자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잡고 보는 건 상관이 없으나 얘네들 고점에서 고점 돌파나 그 다음에 어중간하게 반대 매매를 치는 것 자체는 어차피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전략을 세워서 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같은 현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란 제재를 좀 앞두고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좀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5분기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10년 만에 최장기간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오일머니 왕국의 회동을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도 함께 좀 추가인데요. 석유 없는 미를 내걸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소프트뱅크와의 이런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보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앞서서 뭐 IPO도 좀 엎어지고 이 부분 프로젝트도 좀 무산이 되면서 현재 전반적인 사업적인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빠르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2014년 이래로 정말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보실 수 있고요. 그 메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11월 달이 가까우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이다라는 지배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기관에서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즉각적으로 지금 유효 생산 능력, 즉 즉각적으로 이렇게 비축유를 풀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강한 힘, 에너지, 이런 상승할 만한 이런 것들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한 것들이 사실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사우디가 그닥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청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라고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브렌트유가 10월 말까지 90불 정도 이상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고유가와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가 나오지만 내년에 특히 유가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월 4일이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이란의 오일을 수입했던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 그 구매를 지금 줄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 달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청, 이런 제재 부분에 더욱더 순응을 해서 그에 따라가는 모습을 기대보다 보인다면 이 시장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더 긴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사우디 국왕에게 계속해서 이 충분한 공급을 유지해 줄 것을 지금 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오한다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이 그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라고 이 생산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NG 은행에서는요, 시장은 과연 배럴당 100달러를 경신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편 WTI 가격은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이 조금 생산을 좀 둔화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외신 쪽의 소식도 들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일단 오일이 73.71까지 잠깐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선재 마스터는 좀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어떠셨을까요?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장들 좀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손대는 종목들이 크게 제대로 아무래도 이제 퇴근한 이후에 미장 직전부터 미장까지 되돌리면 시원시원하게 주고 하면 좋을진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튼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렇게 좀 그런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신다면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항상 익절을 잡고 매매하는 습관을 좀 기르고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나영 캐스터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쓰나미 사태로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외신 쪽에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의 예전에 대학살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가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